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1차 휴전 협상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협상 시도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다시 AI 산업 확산에 주목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에 삼성전자에 이어 SK 하이닉스마저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고 또 1분기 성장률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서 한때 6,500선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금주에는 FOMC를 포함하여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는 어떠한 멘트를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 주요 자산군들의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미국과 한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동시에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S&P가 어느덧 7,100선, 그리고 나스닥이 24,000선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최근에 이 중동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느덧 전쟁은 오히려 그 이후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이미 주식시장은 앞서가기 시작을 했고요. 국내 시장도 코스피가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6,500선에 한때 도달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섹터별로 지난주에 움직였던 거를 보면 이제 태양광이라던가 이제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반도체, 전공정 이런 쪽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역시 이제는 중동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로를 통해서 어떤 그런 수요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조선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를 한 것 같고,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도 이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석유 관련된 화석 에너지 시대에서 더더욱이나 이제 이 전기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오히려 중동 전쟁이 이러한 변화들을 조금 더 촉발시킨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 싶고, 현재로서는 지금 전쟁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전쟁을 좀 끝내고 싶어 할 텐데, 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현재 이란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들의 생각으로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란 경제가 지금 이 미국의 봉쇄로 인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역봉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관련된 자산,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자산 동결을 하면서 상당 부분 이란 경제를 압박하고 있긴 한데, 이란이 그동안도 미국의 경제 제재를 계속 오랫동안 버텨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이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세속적인 사회보다는 이런 욕구들이 잘 통제가 되고 억제가 되니까 그냥 우리가 잘 못 먹고 못 살아도 굶지만 않으면 된다. 오히려 좀 버틸 수 있는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 중간 선거가 벌써 4월 말이니까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담이 지워지는 상태이니까 이란의 현재 스탠스는 그냥 버틸 때까지 버티자. 결국은 트럼프가 물러설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 이란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런 입맛에 맞는 그런 협상안을 타결시켜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했었을 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시 전쟁을 재개하거나, 내지는 뭐 어설프게 타협하거나, 아니면 이제 봉쇄를 강화하는 형태일 텐데, 뭐 이 세 가지 다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휴전 협상에 돌입을 했다가 다시 확전을 한다. 뭐 트럼프가 공언했던 대로 교량을 부수고 뭐 에너지 시설을 부순다. 그럼 결국은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은 입장에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끝이 없는 어떤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이 이 미국이 원하는 타협안을 내놓지 않을 건데, 지금 이란은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는 아예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게 타결 안 되면 이번에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역봉쇄 그리고 이란에 대한 봉쇄를 강화한 얘기는 지금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잠겨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지 않을다 뿐이지 현재의 90불대 유가는 분명히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도 어느덧 그 휘발유 가격이 이제 미국인 갤런이 다니던데 갤런당 평균 4달러를 넘어가 있고, 뭐 캘리포니아 지역인가 거기는 뭐 6달러도 넘어가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도 또 반전 여론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시험대에 이제 오를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고유가 상황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강력한 이벤트,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앉다 보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유가가 올라와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의 압력은 상당히 이제 장기에 걸쳐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가면 뜨거워하고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부터 이렇게 은근히 불을 주이면 이거 뜨끈하네, 이거 이게 온천이 좋은가 보네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거 죽는다라는 표현처럼, 지금 고유가 상황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이미 유가가 뭐 5, 60불대여서 지금 90불대로 지금 올라왔는데, 뭐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뭐 그래도 100불 안 넘었으니까 뭐 전 고점 120불보다는 내려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반영하면서 상당히 좀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실물 경제에서는 뭐 물류를 하시는 분이나 뭐 그다음에 생산하시는 쪽에서는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그나마 이제 유류 최고제인가 최고 가격제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억제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정부의 부담들이 이제 장기화 될 거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지금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동 전쟁이 이게 지금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고유가 상황이 지금 장기화되는 거는 분명히 시간을 두고 펀더멘탈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텐데, 다만 이 영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니까, 지금 당장은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어쨌든 이제는 서로 교전을 하지는 않네, 뭐 이렇게 서로 공습을 주고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관련된 산업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계속해서 빅테크들의 AI 관련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반도체의 어떤 쇼티지, 호황은 지속되고 있고, 당장 이들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시장 입장에서는 뭐 지금 나쁠 게 없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펀더멘탈과 괴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냉정하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고, 오히려 전쟁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재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정책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와 관련된 산업군 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영향들이 뭐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특히나 뭐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AI 반도체의 이 호황에 제대로 지금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업이익을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조를 냈고 하이닉스도 37조였나요? 근데 둘이 합치면 이제 거의 100조 순이익인 거잖아요. 1분기에만. 그러면 이거를 지금 1분기에만 둘이 합쳐서 100조인데, 그럼 4분기 합치면은 뭐 400조, 500조 넘어가는 거는 지금 일도 아닌 상황이 됐으니까, 뭐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여전히 코스피가 싸다. 12개월 포워드 PR이 뭐 9배도 안 된다. 과거 평균이 10배인데, 뭐 그거 감안하면 코스피가 지금 6,500이 아니라 한 7,500 정도 가 있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자본시장의 어떤 뭐 냉정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펀더멘탈과 약간은 괴리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산업 구조 속에서 이 시장의 어떤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죠. 1분기 성장률 지금 1.7%가 나왔는데, 당초 한국은행이 예상할 때 올해 전기비 성장률 0.9%를 예상했었는데 1.7이면 거의 더블 스코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잘 유추하시다시피 대부분 반도체 산업 호황에 지금 이른 거고, 지금 이제 이 정도 성장률이면 1분기 성장률만으로도 2분기, 3분기, 4분기 그냥 놀아도 전기 대비 그냥 0% 현재 수준 유지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한 2.34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2, 3, 4분기 때 계속 뭐 제로이겠냐. 아마도 2분기 성장률은 1분기가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살짝 마이너스일 거고, 3분기, 4분기 살짝 뭐 플러스 정도 나오게 되면 대략 올해 성장률은 한 2% 중후반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당초 올해 성장률을 한 1.9, 뭐 잘해야 2.0 생각했던 거와 비교해 보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펀더멘탈하고 괴리됐다는 게 이제 숫자로 봤었을 때는 뭐 이런 반도체 섹터의 호황, 또 이에 따른 GDP 성장률의 반등, 뭐 이거는 분명히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체감적인 경기는 상당히 우리하고 좀 괴리가 있죠. 지금 이제 주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직원이나 그 직원과 연관된 가족들은 좋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입시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계약학과의 인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거의 의대 정도 수준, 뭐 의대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뭐 의대 다음으로 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끓는 걸로 봐서는 뭐 지금 이 현재에 얼마나 이 반도체가 호황인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좀 운대를 잘 만났다. 과거 같았으면은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에는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다. 여전히 이 코스피의 추가 상승, 뭐 7,000선까지도 지금은 무난하게 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슬슬 약간 좀 과열에 대한 이제 우려도 조금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PER, 즉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을 보여주는 거냐. 우리가 이른바 PER 10배라고 하면은
한 해의 기업 이익을 한 10년치 정도 반영되는 게 현재 기업의 시가총액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향후에 성장성이 높고 안정적인 이익이 나면 나갈수록 이 PER를 높게, 멀티플을 많이 높게 쳐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지표는 이제 PBR이라 가지고 기업의 이제 자산, 이제 청산됐었을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청산 가치와 이제 주가를 비교해 보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아니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의 순자산으로 평가했었을 때 이 PBR이 이제 극단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0.8배 요 정도가 극단적인 하단이었거든요. 대부분 금융위기 때나 뭐 코로나나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나도 그래도 기업의 청산가치 0.8배 정도 수준이면 이 기업이 망해서 다 빚잔치 해도 팔고 남은 게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보다는 비싸니 이 정도면은 뭐 정말 락바텀, 바닥 중에 바닥 아니냐 이러면서 과거에 이제 0.8배 정도가 이제 아주 강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했었던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 코스피 후행 PBR 이제 PER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을 포워드 루킹 하니까 12개월 포워드 PER를 쓰고, 이제 뭐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얘도 이제 뭐 포워드 쓸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당장 계산이 된 거는 이제 뭐 후행 값을 쓰면 이 후행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금 1.99배니까 거의 이제 2배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지금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주가를 기업의 이익으로 봤었을 때는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 기업의 자본, 기업의 자산 가치로 봤었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상당히 어느 잣대로 들여보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코스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왜 그러겠어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워낙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특히나 작년 대비 올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로 봤을 때는 거의 네다섯 배 정도 작년 대비 지금 늘어나 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익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기업의 자산 가치가 크게 변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좀 어느덧 비싼 거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직은 뭐 PBR에 대한 얘기보다는 계속 PER 쪽 얘기하면서 그 주가가 더 많이 남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대세적인 판단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소수에서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이게 영원한 건 아닌 건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말이 뭐예요? 업앤다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기존에 우리가 특히나 한국의 주식시장이 뭐 미국처럼 PER 20배, 25배 뭐 이렇게 주지 못했던 이유가,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면은 또 몇 년 동안은 또 적자를 보니까 안정적으로 기업 이익을 몇 년치를 끌어다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AI 산업이 이른바 장기 호황을 일으킬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이게 좀 길어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장기 고정 계약들을 이제 좀 체결을 많이 하니까, 현재로서는 뭐 1, 2년 하고 단명하는 게 아니라 뭐 3, 4년, 5년까지도 고정된 가격에 이 계약을 체결시키면 기업 이익 자체가 상당 부분 이게 사이클이 좀 없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이 반도체의 주가가 지금 날아가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전보다는 사이클이 길어진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예 없어지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선가 이 반도체의 사이클이 좀 꺾이는 게 보이면 이 PER보단 다시 PBR 관점에서의 주가가 좀 그러면 이제 비싸진 영역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영업이익 증가세가 워낙 세니까 요거는 이제 묻힐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1분기 시작부터 이렇게 아주 강한 숫자를 때려놨으니 2분기, 3분기, 4분기가 현재로서는 지금 컨센서스는 계속 높아지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 아마 실적이 좀 나와서 그게 혹시나 뭐 꺾이거나 밋밋해지는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아마도 PBR에 대한 그런 뭐 어떤 경계감보다는 여전히 낮은 PER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시장을 좀 크게 뭐 이끌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 여전히 우상향의 모습이고, 핵심 주도주는 반도체인 상태에서 지금은 전쟁 이후 또 전쟁으로 촉발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섹터들의 어떤 호황과 맞물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AI가 피지컬 AI로 가면서 뭐 로봇 관련된 부분, 또 우주 항공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한 바퀴 돌면 또 좀 싸져 있으면 이제 뭐 또 관심이 가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고, 자, 근데 반면에 지금 채권 시장이 조금 문제예요. 지금 올해도 지금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꽤 많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휴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유가가 좀 하락하고, 우리 코스피, 우리 환율도 특히나 이 WGBI 편입되면서 지금 환율이 1530원 갔던 게 지금 1480원까지 내려오면서 금리도 고점 대비 다소 하락하면서 채권 쪽에서 이제는 조금 저가 메리트 정도가 있었었는데, 지난주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예상보다 크게 높여야 되고, 물가도 당연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니까 높여야 되고, 이러면 사실은 금리가 떨어질 이유가 없죠. 금리를 인하하는 쪽은 뭐 택도 없고, 진짜 금리 인상을 좀 검토해야 되는 한국이고, 2.5 기준금리는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성장률 한 2% 후반 나오고 물가 상승률 2% 후반 나올 텐데, 우리가 테일러 룰이라고 하는 단순 계산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2.5 그 물가 2.5 이상 또 성장률 2.5 이상 더하면 5%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2.5밖에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뭐 괴리가 되는 부분이라, 뭐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생각에는 정말 이게 횟수의 문제일 뿐이지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상당히 강하게 반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지금으로서는 뭐 한 번으로 보기는 어렵고 최소 2번 정도 기준금리를 한 3% 정도 갖다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3년짜리 금리가 3.67%니까 뭐 한 2번 정도 인상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번 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예상이 그렇다는 거고, 시장에서는 뭐 3번, 4번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 보면 뭐 금리가 상당 부분 의미 있게 하락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실 때 채권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져야 투자가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 쪽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기른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당분간 금리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각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조금 안정화 될 수 있는 정도.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어야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상이 세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러면서 오히려 조금 장기금리가 낮아질 수는 있겠는데, 뭐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번 주가 이제 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아까 그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 주에 주요국들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뭐 가장 관심사는 연준이죠.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 새벽 2시나 3시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가 되겠습니다. 뭐 라스트 콘서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페드워치 상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동결 확률이 제일 높고, 그래도 한 번 정도 인하될 확률 정도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고, 사실은 뭐 지난번에 이 미국의 3월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물가 지표는 지금 이제 3%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금리를 인하해야 될 명분은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트럼프와 이 케빈 워시의 조합 때문인데, 케빈 워시가 지난주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소신들을 얘기를 했고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자기는 트럼프 꼭두각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이 케빈 워시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심플해야 된다. 특히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이 양적 완화 이런 거는 이거 뭐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뭐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도 그렇게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 뭐 지들도 맨날 틀리는데 향후 몇 년 이후에 뭐 올해 이후에 통화 정책 전망치 제시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죠. 오히려 포워드 가이던스가 혼선을 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들도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고유가 상황이고 또 이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나라고 좀 저는 의아했었는데 이 캐비넛 씨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제 느낌은 이 사람은 약간 다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양적 완화가 여전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 규모가 4조 달러가 넘을 거거든요. 좀 정확히 지금 숫자 기억 안 나는데 한 그 코로나 이후에 엄청 늘어났다가 지금 줄이고 있다가 멈췄는데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캐비넛 씨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 이미 풀어져 있는 돈이니까 그거를 이제 줄이면서 그 반대급부로 금리를 낮추겠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내는 일종의 유동성 공급 과잉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 줄이고 반대급부로 오르는 금리 정책으로 가겠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유동성에는 플러스 되는 요인과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게 더 클 건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를 이 줄여나가는 속도와 그거를 핑계 삼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어떤 게 빠를지에 따라서 시장 금리나 시장이 느끼는 유동성은 달라질 텐데 어쨌든 높아진 이 물가 상승 하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묘수는 내가 한쪽은 내어줄 테니 뭐 헌집 줄 테니 새집 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양적 완화는 내가 이제 줄일 테니 그래서 실제 시장에 직접적으로 풀어놓는 유동성은 줄일 테니 대신 금리는 낮추자. 이렇게 지금 판을 짜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캐비넛 씨는 그런데 파월 의장은 뭐 아직은 그런 견해는 아니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가 어쨌든 요번 주에는 이제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난번 FOMC에서 이미 파월 의장은 어느 정도 좀 패는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파월 의장이 매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을 이제 본인은 금리 인하 압박이 싫은 게 아니라 통화 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싫은 거지. 금리 인하에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매파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파월 의장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이 고유가 상황에 대해서 뭐 일시적이라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봐서는 뭐 이번에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 이게 이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우려의 시각들을 좀 내비치지 않겠나. 그리고 요즘에 연준 내에서는 이제 그 듀얼 그러니까 그 투웨이가 양방향 투사이드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고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지금 이미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FOMC 정도의 내용들을 이제 뭐 반복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된다면 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박스권 정도 더 오르기에는 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자니 뭐 물가에 대한 부담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뭐 상당 부분 뭐 박스권 내에서 큰 재미는 없겠죠. 여전히 우리의 이 연준 연금 자산의 핵심은 이 주식시장 쪽으로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일부 채권이나 다른 자산들 원자재나 이런 쪽을 조금 가미하는 정도의 포트가 유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올해 뭐 여전히 큰 폭의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저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4월 달 말이라서 이제 뭐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내년 다음 달 5월로 가면은
또 세린메이 얘기가 나올 텐데 뭐 그거와 관련돼서는 또 다음 주가 5월이니까 그때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중동 전쟁이 어느덧 2달에 가까워지는 상태인데 교전은 멈췄지만 계속해서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잠겨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고유가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이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장은 오히려 현재 AI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진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파월의 마지막 FOMC는 뭐 큰 어떤 영향 없이 끝날 것 같고 케빈 워시가 이제 다음번 FOMC부터 등장을 할 텐데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대신 금리 인하를 하는 일종의 정책의 스위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통화 정책도 큰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좀 불안하지만 시장은 꽤 견조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5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연휴인데 제가 아마도 5월 3일 날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올린다면 5월 5일 정도 이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또 연휴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날 또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만들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